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보내는 어떤 주파수가 우리 몸, 심지어는 우리 한실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아주 독특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냥 올바른 말을 듣기만 했는데 내 몸의 주파수가 바뀌고 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와, 이게 만약 진짜 가능하다면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마스터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진동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동, 그러니까 진동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나 주변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의식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비물질적인 존재가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파수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사건들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추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랄까요? 정말 신기한 발상 아닌가요? 자,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머릿속에 딱 그림 하나를 그려야 해요. 이 세상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물질 세계부터 볼게요. 이건 간단하죠. 우리 몸, 우리가 만지는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게 다 여기 포함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온 바로 그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무대 바로 뒤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는 이곳을 우리의 영혼이나 심지어는 신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에너지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뭐랄까, 물질 세계라는 무대 위 배우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물질 세계는 육신과 세포, 비물질 세계는 영혼과 독립적인 에너지. 이렇게 딱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둘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물질 세계의 영혼이 쏴주는 그 진동이 물질 세계의 우리 육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바로 이 연결고리. 이게 모든 변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바로 2012년입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요. 바로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의 게임 룰이 완전히 업데이트됐다고 말해요. 여기 보이는 이 70%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류의 물질적인 성장이 이제 끝났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류 발전의 한 30% 정도가 천천히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70%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냥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딱 2012년에 정점을 찍고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인류의 여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아주 긴 진화기를 거친 끝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물질 문명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70%의 성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물질적인 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엄청난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경쟁해서 더 많이 갖는 게 성공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이 더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게임의 룰이 하룻밤 사이에 싹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2012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게 됩니다. 바로 인간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랑으로 살 거냐.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간은 2012년 이전의 옛날 방식인데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는 욕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돈 더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이런 거요.
반면에 이 새로운 시대의 사람은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한다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이 철학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 하는 그런 착한 권유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생존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옛날 방식대로 계속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 지식, 외모 이런 걸 아무리 쌓아도 속은 텅 비고 오히려 삶은 점점 더 팍팍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시대의 주파수랑 안 맞는 잡음만 계속 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규칙들이죠.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홍익사행이라는 실천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동안 좁디 좁은 나라는 틀에 갇혀있던 시선을 이제는 더 넓은 우리를 향해서 돌리자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철학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내 바로 옆의 이웃에서 시작해서 사회, 나라, 그리고 인류 전체로 생각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내가 뭘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아주 역설적이죠. 나를 좀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았더니 오히려 내 삶의 걱정이나 근심이 스르륵 사라지고 진짜 평화랑 만족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진동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이 내보내고 있는 진동은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의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이롭게 하려는 기여의 주파수인가요?